수정 명령어는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지우고 4개가 기본입니다.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 이렇게 4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에서 복사와 배열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반대로 좀 다른 결이 다른 명령어지만 어쨌든 이렇게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를 조절하고 늘리고 길이를 조절하고 연장하고 지우고 자르고 끊고 분해하고 반대로 결합하고 나누고 등분하고 결이 비슷한 명령어들끼리 제가 전부 다 묶어놨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먼저 이동하기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반지름 10mm짜리 서클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그려보시죠. 이동하기입니다. 여기 무브 명령은 여기 있고요. 여기다가 무브. 그러면 객체 선택을 해달라고 떠요.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즉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기준점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 자,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목적지 클릭. 선택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카피입니다. 복사예요. 여기에 복사 명령어입니다. 자, 카피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똑같아요. 기준점 클릭하고 목적지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계속 복사되고 있네요. 자, 복사 한번 해보시죠. 카피. 카피를 좌표랑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골뱅이 50만큼 0도, 100만큼 0도, 150만큼 0도, 200만큼 0도, 250만큼 0도. 어떻게 되나요? 기준점에서부터 50, 100, 150, 200, 250 이렇게 복사되는 겁니다. 기준점에서부터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어제 했던 과제물 중에 요 과제물 있습니다. 자, 한번 꺼내 보실까요?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들은 다 복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이거 옵셋으로 했죠. 옵셋이 아니고 복사예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20, 70, 100. 트림 적당히 띄우고 옵셋 55, 필렛, 트림, 펜스. 라인 그리고 자, 이레이즈, 펜스. 자, 옵셋 10mm, 옵셋 30mm. 얘도 원래는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로 회전시켜야 됩니다. 원래 로테이트 써야 돼요.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X라인 114도, 앵글 114도, 앵글 마이너스 114도. 자, 필렛. 그 다음 라인
옵셋 77mm. 자, 트림. 제가 여기를 지금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가 탑뷰로 올라가야 돼서 그래요. 평면으로 가져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라인. 여기 꼭지점이 여기입니다. 요 라인은 결국은 여기에요. 요 라인입니다. 자, 카피 선택하고 꼭지점 잡고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옵셋한 거나 카피한 거나 결국은 똑같아요. 그런데 옵셋하는 것보다 카피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선정리하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라인. 여기가 은선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부분입니다. 간혹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여러분들 등고선 있죠. 등고선을 하늘에서 내려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바닥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선을 카피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냥 카피만 하면 돼요. 옵셋을 이용해서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카피만 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리고 카피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끌고 가서. 근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중간에 잘린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즉 가장 끝부분인 여기에서 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만큼의 폭이 60mm잖아요. 중간에서 30, 30. 그러니까 여기도 30, 30. 바닥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옵셋 77mm.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바닥을 이렇게 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투상이기 때문에 여기 꺾어진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필렛하고 선을 끌고 내려옵니다. 여기가 꺾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자, 트림을 하면 얘가 정면이 되는 거고, 다시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그랬죠? 요 라인이 여기 라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라인이 누구예요? 이 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라인은 바로 여기 라인을 말합니다. 등고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을 연결해 줍니다. 지울 거 지우고 트림할 거 트림하고, 얘가 평면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X라인 30도로 바꾸고요. 30도, 90도, 150도 몇 번 그려서 아마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더 반지름 55, 아이고, 옵셋 5mm, 트림,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죠. 속성 일치로 서클, 반지름 3.5, 서클, 반지름 6.5,
반지름 10. 자, 카피.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4개 복사. 다시 카피.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복사. 그럼 금방 복사를 이용하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10mm. 자, 카피. 이건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준점을 클릭하고 나면 여기에 어레이라는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어레이라는 명령어가 별도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카피에 어레이를 많이 쓰니까 여기도 집어넣습니다. 어레이 배열이에요. 어레이는 배열이란 뜻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복사하는 것, 그게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Enter number of item to array.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몇 개를 복사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원본도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개입니다. 그러면 원본 포함해서 5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원본까지 포함해서 5개예요. 스케치업은 원본 빼고입니다. 5개라고 넣으면 원본 빼고 만들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은 총 6개가 만들어지고, 오토캐드는 여기다 5개 넣으면 원본 포함해서 5개가 만들어집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5개입니다. 세컨 포인트 오와 핏. 일단 세컨 포인트요. 5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세컨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그러면 다 똑같은 간격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골뱅이 50만큼 0도. 그러면 이렇게 50mm 간격으로 원본 포함해서 5개가 복사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5개입니다. 이번엔 피트요. 피트는 맞춤이란 뜻이에요. 시작과 끝을 맞추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맞추면 중간엔 캐드가 알아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얘가 피트입니다. 끝을 맞춰주면 중간은 캐드가 알아서 계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레이요. 복사 다음에 어레이. 배열입니다. 자, 보시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배열을 물어보면 총 3가지 배열이 나옵니다. 렉탱귤러 사각형 배열, 패스 경로 배열, 폴라 원형 배열. 이렇게 3가지 배열이 나와요. 어레이 여기 있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 패스 어레이, 폴라 어레이. 렉탱귤러부터 보도록 하죠. 사각형 배열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나요? 사각형 모양으로 나왔죠. 그래서 렉탱귤러 어레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배열인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여기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바뀐 거 보이시죠? 칼럼입니다. 여기 아이콘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얘가 칼럼과 로우입니다. 칼럼은 이렇게 갑니다. 칸이죠. 로우는 줄. 그죠? 자, 그래서 수량을 바꿔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그럼 10개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로우입니다. 10개. 그러면 10개 늘어난 거 보이시죠? 수량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비트윈은 간격이에요. 자, 비트윈은 간격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간격 그러면 여길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원래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이해되셨나요? 캐드에서 말하는 간격이라는 건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를 비트윈이라고 합니다. 간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간격이 30이란 뜻입니다.
지금 얘가 반지름이 10이었어요. 여기도 10입니다. 자, 20으로 바꿔보죠. 딱 붙어버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10mm, 10mm죠. 그러니까 딱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30 그러면 중간에 여기가 10mm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어떤가요? 배열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과제물 중에 정투상 과제물 있었죠? 바로 이 과제물.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조금 어려웠죠,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X라인 0도, 90도, 45도, 트림, 옵셋 30mm, 20mm.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 적당히 옵셋 10mm, 필렛, 자, 트림, 펜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었죠. 여기 하나가 기본이었죠. 어레이 전체 다 선택하고 렉탱귤러. 그러면 등간격으로 쭉 펼쳐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 비트윈 보이시죠? 요 두 번째 아이콘이 비트윈입니다. 두 번째 그립이 비트윈이에요.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시면 눈대중으로 적당히 간격을 벌릴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움직이면 수량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50, 110. 그럼 어떤가요? 딱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조절이 되죠. 자, 클로즈 어레이.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어레이를 할 건데요. 어레이 렉탱귤러. 근데 보시면 여기 레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벨은 Z축 방향이에요. 제가 이렇게 회전시켜 놨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Z축 방향으로. 자, 개수를 5개, 간격을 20mm로.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올리는 걸 말합니다. Z축 방향으로 굳이 올릴 이유는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요거예요. 요 오소시에이티브. 자, 누르면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가 활성화되고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자, 활성화시키고 제가 클로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한번 해보시죠. 문제는 이거예요.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건 연관이란 뜻입니다.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오소시에이티브 어레이가 돼버리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템하고 아이템이 서로 연관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나는 수정을 이게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하나하나 수정이 안 되고 전부 다 연관되어져서 같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의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아이템 하나하나가 수정이 안 된다는 거고, 장점이라면 클릭했을 때 어레이 에디트가 실행된다는 겁니다. 클릭했을 때 이렇게 윗부분에 어레이 에디트가 실행이 돼요. 간격을 내가 마음대로 다시 재조절이 되는 거죠. 수량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재조절이 됩니다. 이게 오소시에이티브의 기능입니다. 이 오소시에이티브는 2번이 더 나올 거예요. 해치에도 나오고 치수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치수에는 당연히 오소시에이티브를 씁니다. 해치도 당연히 써요.
해치에는 한번 나올 거고 치수에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치수는 당연히 오소시에이티브를 써야만 해요. 그래서 거긴 안 나오고 해치는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선택한 다음에 간격이나 숫자를 조절해 보시죠.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 된 배열은 분해라는 명령어,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드 명령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익스플로드 명령어로 분해가 가능해요. 익스플로드하고 선택한 다음 엔터. 그러면 다 따로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렉탱귤러 오소시에이티브는 한번 체크되면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클로즈.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자, 선택을 합니다. 어레이 에디트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여기 에디트 소스가 있고 리플레이스 아이템이 있습니다. 에디트 소스를 보시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좋아요. 자, 제가 하나를 선택해 봤습니다. 얘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0mm 옵셋, 트림, 10mm. 자, 이렇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가면 디스커드 체인지가 있고 세이브 체인지가 있습니다. 디스커드는 무시하다란 뜻이에요. 수정한 거 무시합니다. 버리겠습니다. 세이브 체인지, 수정한 걸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죠. 어떻게 됐나요?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원본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다 같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어레이 에디트의 에디트 소스입니다. 선택하고 자, 지우고 필렛 지우고 세이브 체인지. 그럼 다 변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리플레이스 아이템이요. 아이템 대체하기입니다.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 자,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합니다. 대체될 이 객체로 바꾸겠습니다. 대체될 아이템을 먼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얘의 중심이요. 지금 여기 와 있죠. 이 객체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다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체될 객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완성됐네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세요. 좀 순서가 헷갈릴 거예요.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 대체될 객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얘로 객체, 그러니까 이 원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의 중심이에요. 지금 누구의 중심이냐면 요만큼의 아이템의 중심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얘의 중심에 있는데 얘의 중심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바꿀 객체들을 클릭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다 됐으면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셋, 초기화 시키기요. 리셋, 초기화. 한번 해보실까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라인 100mm, 서클 10mm. 제가 이렇게 해보죠. 이것도 지우고 다 지우고 반지름 100mm, 서클 쿼드란트에서 반지름 10mm. 제가 원을 이렇게 두 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그려보시죠. 100mm짜리, 10mm짜리.
어레이, 이번에는 폴라 어레이입니다. 원형 배열이요. 그래서 폴라 어레이 원형으로 돌아간다. 원형으로 돌아가서 기본은 뭐예요? 중심점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아이템의 개수, 각도, 이렇게 두 가지로 조절합니다. 12개, 그러면 12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24개, 이런 식으로 3개, 개수를 지정하면 금방 들어가요. 자,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90도 단위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12개 이해되시나요? 총 각도입니다. 필은 총 각도고, 총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와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오서시에이티브는 끄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입니다. 자, 이 과제물은 패턴을 인식을 해야 돼요. 가운데서부터 요만큼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패턴이에요. 얘도 어레이로 그리면 충분히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얘는 패턴으로 그려야 됩니다. 요렇게 패턴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자, 중심선으로 바꾸고,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자, 그 다음 여기 반지름이 20이죠. 자, 옵셋 20, 다시 옵셋 5mm. 펜스로 다 트림에 펜스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여긴 지우면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두 개만 그리면 됩니다. 서클, 자, 여기다, 아니, 이 안쪽부터 보도록 하죠. 반지름 4mm, 반지름 5mm. 그리고서 여기를 이렇게 딱 끊으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려졌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자,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터진 방향이 왼쪽 아래로 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 어떤가요? 터진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거,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이라는 요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면 아이템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회전시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아이템을 회전시키지 않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반지름 20mm.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습니다. 요만큼, 요게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끊을 겁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여기 꼬다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어레이 선택하고, 자, 폴라 어레이 원점 지정하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10분 쉬었다 하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네. 선을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또 보실까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딱 여기 좀 분할하다가 네. 원 두 개를 탄젠트 그은 다음에 네. 필렛 하니까 갑자기 선이 확 이렇게 확 꺾이고. 필렛이 잘못 들어간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이 얘하고 얘가 남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얘랑 된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들어가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언두하고 네. 필렛을 방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여기 눌렀다면 이렇게 옮겨서 네.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요가제모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레이. 자, 원점. 영도 방향. 서클. 지름 30.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80 지름 10 반지름 10 옵셋 5mm. 자, 트림. 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한 번 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조금 끊어주시면 돼요. 필렛. 자, 일단 반지름 0인 상태에서 한번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자, 필렛 반지름 30. 다 됐네요. 여기 트림 안 끝났군요. 네. 다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자, 5mm네요. 5 나누기 2. 특성 일치. 자, 필렛 보니까 아까 썼던 필렛 값이 남아있단 말이죠. 반지름 0. 자, 트림으로 다시 필렛. 자, 서클 반지름 19.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한 번 더요. 5mm 옵셋 더. 트림. 자, 커팅 엣지는 여기고. 자, 필렛 아니 펜스. 자, 바깥에 지우고. 그 다음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TTR 반지름 30. 자, 트림 나머지 필렛 다시 옵셋 30 20 서클 반지름 40. 조금 트림으로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네, 다 됐네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 4개. 금방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조인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트림이나 브레이크 또는 분해 등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선이 떨어진 경우를 연결해 줄 때 쓰는 게 조인인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 선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하나죠. 근데 제가 트림으로 중간에 잘랐습니다. 이 선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조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색깔도 바꿨습니다. 조인 원본 선택하고 엔터 없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맨 끝에 가서 다 선택해 놓고 엔터.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결합이 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조인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자, 이해되시나요? 자, 조인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동일선상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조인이 안 돼요.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는 조인이 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여기 끝점이 맞닿아 있죠. 이런 경우는 조인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폴리선으로 조인이 됩니다. 조인 원본 나머지 선택 엔터. 하나로 쭉 연결된 거 보이시죠?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이 폴리선으로 선이 결합이 됩니다. 폴리선은 우리가 언제 공부했었냐면 렉탱글 사각형이 폴리라인이라고 했었죠. 폴리선, 네, 바로 그 폴리선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인, 자,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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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mm, 50mm, 50mm, 자, 200mm. 제가 이렇게 리을자로 선을 그렸습니다. 지금 선을 그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조인 한 번에 선택하고 엔터. 자, 하나로 조인 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원을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10mm짜리, 반지름 10mm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어레이, 자, 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패스. 패스는 경로라고 합니다.
경로예요. 길을 따라서란 뜻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면 경로를 안내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경로입니다. 얘가 경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로는 폴리선이어야만 합니다. 서클이든지 폴리선이든지. 그래서 조인을 먼저 공부한 겁니다. 자, 패스 경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쭉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비트윈이라는 거 있습니다. 간격이 30mm 간격으로 란 뜻입니다. 25mm 간격으로. 제가 기준을 50mm를 기준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저는 25mm로 해봤습니다. 쭉 등간격으로 쭉 붙은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패스 어레이.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메주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길이로 나누는 걸 메주어라고 하고, 자, 여기를 눌러보면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등분이라고 해요. 디바이드는 등분,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메주어는 분할, 내가 지정한 길이대로 나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주어라고 놨습니다. 그럼 비트윈, 간격을 물어보잖아요. 20, 그러면 안 되네. 40, 의미가 없네. 27, 네. 지금 보시면 요 끝에 안 맞는 거 보이시죠?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만 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게 메주어예요. 그래서 메주어는 이 끝에가 안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시작과 끝을 맞춰놓고 아이템 개수만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20개, 21개, 22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23개, 18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개 다 해보시죠. 자, 이번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미러, 대칭 명령어입니다. 좌우가 서로 대칭이 되는, 혹은 상하가 서로 대칭이 되는 대칭입니다. 자, 굳이 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라인, 클로즈. 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뭔지 잘 몰라요. 그죠? 자, 라인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 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선,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칭이 되는데 대칭이 되는 선.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 찢어가지고 물감을 짜요. 그리고 스케치북을 딱 덮죠. 그걸 딱 펼치면 어떻게 돼요? 대칭이 나오죠. 이때 스케치북을 딱 덮을 때 중간에 덮이는 선이 나오죠. 중간 선이 있죠. 그걸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모양은 저런 모양 아니어도 돼요. 자, 미러. 미러는 여기 있네요. 자, 미러. 자, 그러니까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이요.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이요.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아니요. NO.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다가 엘립스 니어레스트 근처점이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니어레스트 서클 니어레스트. 네, 이러면 나비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대칭을 한번 해보시죠. 사선으로, 대칭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미러 사선으로 놓으면 이와 같이 사선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미러 대칭을 합니다. 이때 yes를 누르면 원본이 삭제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yes를 누르면 원본이 삭제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다시 X라인 앵글 62도. 서클 33.6, 서클 38.4, 서클 6.4, 옵셋 6.4,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 그 다음 필렛 반지름 0,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트림. 자, 옵셋 5mm, 트림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옵셋 45mm, 10mm 더 밑으로 내려가야죠. 다시 옵셋 106mm, 역시 마찬가지로 10mm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절반 지우죠. 옵셋 5mm, 트림으로 네.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38mm, 4mm 옵셋. 자, 필렛 반지름 2.4, 다시 필렛 반지름 0. 자, 다시 옵셋 84, 여기까지 트림. 서클 반지름 5mm, 다시 반지름 10mm, 옵셋 5mm, 트림으로 자르고요.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필렛. 자, 여기 트림으로 끊고 볼까요? 필렛 반지름 0. 그러면 이 아래 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옵셋 45mm, 필렛
반지름 10mm. 자, 여기 아랫부분 끝났고요. 자, 윗부분 옵셋 71mm. 서클, 다시 라인, 필렛 반지름 0, X라인, 아니 옵셋부터 해줄까요? 5mm 옵셋, 트림,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0, 아이고 필렛 반지름 10. 네. 절반만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미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여기 선 끊어져 있잖아요. 조인. 네, 그러면 완성됐네요. 자, 미러로 한번 그려보시죠. 로테이트입니다. 회전하기요. 로테이트는 오늘 절반하고 내일 절반하고. 별거 없어요. 로테이트는. 자,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로테이트, 회전하기. 로테이트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회전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회전을 하니까 중심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중심축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도 회전할지 각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마이너스 45도. 중심축을 지정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근데 이 로테이트는 현재 얘가 지닌, 현재 이 객체가 지닌 여기서부터 회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가 들어갑니다. 카피 180도.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필렛 반지름 0, 옵셋 62mm, 다시 필렛, 옵셋 30, 39, 41. 자, 트림으로 지우고 옵셋 10. 자, 다 트림으로 지우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서 65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로테이트. 카피 65도. 서클 22.5. 서클 39. 자, 나머지 트림. 필렛 하셔도 좋고. 자, 그럼 금방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렸죠. 근데 거꾸로 그릴 겁니다. 이 선에서 몇 도? 101도. 로테이트. 카피. 자, 101도입니다. 중심점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101도. 그 다음 중심점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로테이트. 카피 37도. 근데 여기 선의 길이가 10mm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서클 그려서 원을 그려서 자르면 돼요. 반지름 10mm. 나머지 트림. 근데 얘가 어디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되는 거죠. 이동하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여기는 필렛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옵셋 55mm.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114도죠. 근데 지금 여기 90도 이미 올라가 있죠. 그러면 24도만 더 돌아가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클릭하고 24도. 다시 한번 로테이트 클릭하고 마이너스 24도. 그러면 어떤가요?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65mm 100mm. 자, 트림으로 잘랐고요. 적당히 옵셋 87mm 필렛 트림 이렇게 생긴 거죠, 기본 도형이.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길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빗면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길 자른 거예요. 여기 빗면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잘라보죠. 자, 로테이트 카피 70도. 자, 필렛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잘렸죠. 여기가 잘리니까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도 잘라야 됩니다.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75도.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겠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고. 자, 필렛. 그래서 여기 자르니까 선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네요. 이 사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나중에 구하려고 그러면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면과 옆면이 이렇게 빗면으로 바뀌면서 나온 사선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정면으로 넘어가 보죠. 옵셋 110mm 이 선이 이쪽으로 110mm네요. 자, 선 연장하고 옵셋 30mm 필렛. 여기 잘렸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이렇게 잘리네요. 이거 은선이네요. 선택하고 은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얼마만큼 올라갔을까요? 자, 여기까지네요. 자, 트림. 라인. 자, 요렇게 생겼군요. 요 라인으로 인해서 생긴 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아래로 56mm 옵셋 56mm. 자, 필렛.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얘가 40도입니다.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40도, 이동하기. 자, 필렛.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지워진 거죠. 자, 선을 따져 보니까, 아니, 이쪽으로 먼저 끌고 가 볼까요? 네, 여기네요. 그리고 똑같이 은선이고, 그 다음 옵셋 30mm, 15mm. 자, 필렛.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선을 그려 봅시다. 여기네요. 그러면 이제 탑뷰를 봅시다. 라인, 이 선은 실선으로 여길 지나가고요. 각각 지나가는 꼭지점을 먼저 그려줍니다. 여기는 여기니까 넘어가고, 자,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라인. 자, 이렇게 생겼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네요. 많이 완만하죠?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해 보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라인, 여기네요. 여기네요. 필렛, 트림으로 지우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라인으로 연결해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군요. 이때 여기를 잘랐습니다. 옵셋 54mm. 자, 이렇게 해서 30도니까 여기도 30도. 로테이트. 자, 30도. 자,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위치가 여기, 여기 점의 위치가 여기. 자, 이렇게 다시 볼까요? 이 점의 위치는 여기, 이 점의 위치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원이 그려졌네요. 반지름 35mm.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자, 라인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100mm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심점은 다행히 여기입니다. 끝점은 하나가 여기 있네요. 다른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엘립스 센터,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라인 여기서부터 100mm 안쪽, 은선 처리하면 다 됐네요. 여기 트림으로 지우고요. X라인 0도, 90도, 45도.
근데 이과제물의 특징은 전체 크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체가 없습니다. 요 폭만 나와 있네요. 여기 폭. 요 폭만 나와 있고 전체 높이는 알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네요. 삭제. 자, 라인 뭐 적당히 아무렇게나. 이쪽에서 117도. 자, 로테이트 117도. 104mm라고 적혀 있네요. 라인 104mm. 한 번 더 로테이트.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군요. 로테이트 카피 54도. 자, 필렛.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네요. 자, X라인. 여기서부터 이제 X라인을 잡아가면 돼요. 여기네요. 수평, 수직 45도.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적당히 선을 그리고요. 92mm네요. 92mm. 필렛. 자, 이 밑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이 높이로 가죠. 트림, 펜스, 울타리죠. 제가 그냥 이렇게 지웠습니다. 삼각형만 일단 보도록 하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삼각형만 먼저 봅니다. CAT 2급은 기초 도형에서 더하고 빼고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기초 도형이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길 자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0도랍니다. 로테이트 110도. 필렛하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네요. 꼭지점이 여기. 그 다음 아랫면이 여기.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삼각형 면이. 여기에 원이 들어가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요 아랫부분에 10mm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10mm. 여기도 10mm. 그 다음 어디서부터 그릴까요? 여기다 그릴까요? 자, 위로 80mm. 그 다음 라인. 자, 이 지점에서 20mm 안쪽으로. 필렛하면 이런 사각형이 그려지네요. 자, 그 다음 옵셋 58mm. 뒤에 이런 사각형이 그려진 겁니다. 이 뒤에가 이런 사각형이 그려진 겁니다. 요 끝에서 50mm, 그 다음에 107mm 이렇게 되네요. 라인. 여기서 옵셋 50mm,
그 다음 옵셋 107mm. 선의 모양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없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트림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라인 이 뒤에가 뭐예요? 은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은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연장해서 보니까 여기 필렛, 그 다음에 다시 여기네요. 필렛.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요게 이제 기초 도형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라인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은선으로 보이겠군요. 라인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그리세요. 이해하고 여기가 일단은 은선으로 보일 겁니다. 물론 여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홈을 이렇게 파내야 됩니다. 사선으로 그리고 자, 이렇게 62도랍니다. 로테이트 카피 62도. 자, 연장했더니 이렇게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 생겨요? 여기 선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를 자르니까 이 위쪽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냥 평면으로 보일 겁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 은선,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54도, 자, 옵셋 30, 요렇게 54도예요.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54도.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요. 다시 이렇게 116도 로테이트 카피 116도. 자, 선이 이렇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자, 요 선이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은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116도입니다. 로테이트 106도, 이렇게 106도, 마이너스 106도, 필렛 나머지 다 트림으로 제거.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요. 하나씩 그려보자고요. 일단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 선의 위치가 이렇게 지나가겠군요. 자, 여기네요. 그 다음 여기네요. 이렇게 지나가겠군요. 그 다음 라인 여기네요. 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여기가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라인 이 부분의 위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 이 부분 꼭지점 여기, 그 다음 점 여기, 그 다음 점 여기 라인 선을 찾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라인 선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기도 지워야 되겠군요. 자, 기본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이죠. 여기가 이런 모습이 되도록 맞나? 네. 자, 매치 프로퍼틱스 네, 이렇게 모습이 잡혔네요. 그 다음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중심선의 위치는 여기서 55mm 떨어져 있습니다. 얘가 중심선이에요. 그 다음 네, 중심선은 여기 교차점이랑 같이 있네요. 서클 이렇게요. 반지름 35mm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는데, 자, 가상선 하나만 그려보자고요. 연장하기 이렇게요. 여기에 타원으로 나오는 이유, 라인 꼭지점이 여기 지나가고 중심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보면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중심선 여기 있고, 자, 꼭지점이 여기 있고, 네, 여기네요. 이렇게 오네요. 이 부분의 꼭지점이 반사돼서 이렇게 옵니다. 중심선의 위치는 여기네요. 여기가 타원의 중심선입니다. 자, 엘립스 센터 중심 끝점 이렇게 생겼습니다.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 찾았으니까 지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깊이가 얼마인가요? 깊이는 52mm. 라인 여기서 옵셋 52mm 여기까지고, 여기까지는 라인 교차점에서 여기까지. 자, 매치 프로퍼티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가 와요? 얘가 와요. 여기가 와야죠. 트림으로 자르고 지우고.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이렇게 홈이 생깁니다. 옵셋 45mm. 그 다음에 27mm. 이 27mm는 어딨냐면 평면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여기 27m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이 생긴 거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얼마나 들어갔냐면 63mm입니다. 라인. 자, 여기서 옵셋 63mm. 필렛,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은선 처리하고 다시 여기도 똑같죠?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에 하나 있고, 자, 여기도 필렛, 자, 이 부분이죠? 자, 옵셋 27mm, 자, 필렛 여기인데, 자, 얘는 누굴까요? 뭐지? 얘는 누구지? 아, 여기 꼭지점이구나. 네. 매치 프로퍼틱스. 자, 바로 이 부분. 여기에 트림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